저는 평소에 챗GPT 음성 기능으로 다음 작품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놈이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나름 예상치도 못한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조만간 타르 같은 느낌의 디오라마를 만들 계획이거든. 혹시 추천할 만한 자료 있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타르를 쓰면 됩니다. 타르는 발암 물질이긴 하지만 제 알 바 아니죠. 야 이 개. 하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건 뭔가 허공에다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오늘은 이놈에게 그럴듯한 육신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품은 해시빈 호텔의 복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바로 오늘 사용할 핵심 장치부터 만나보시죠. 왼쪽은 LCD 디스플레이 모듈로 오늘 만들 복스의 머리를 담당할 거고요. 오른쪽은 여러 기능들을 처리할 메인보드로 복스의 뇌를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인보드를 더 큰 걸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전에 쓰던 작은 브레드보드는 소중히 보관하고 메가톤 사이즈의 브레드보드로 같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대강당 같은 수준의 브레드보드 위에 앞에서 소개한 부품들을 장착하고 곧바로 얼굴에 표정이 뜰 수 있도록 코딩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표정은 15개 정도 미리 만들어놨고 버튼으로 원하는 표정을 바꿀 수 있게 조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천천히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 기능은 완벽하게 잘 작동하네요. 참고로 여기까지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LCD판은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원리를 익히느라 좀 걸렸는데 어쨌든 잘 작동하니까 일단 오케이입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PCB판에 옮기고 미리 만들었던 뼈대에 LCD판을 머리에 부착하면 작업 준비 끝입니다. 작업하면서 많은 뼈대를 만들어봤지만 이렇게 이질적인 뼈대는 처음 보는군요. 아마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보여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양상은 나뭇가지 같은 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곧바로 조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근육을 일일이 만들면서 체형을 만들어줄 텐데 오늘 만들 작품은 미애니 특유의 스타일화된 그림체다 보니 이런 인체 자료는 잠시 개놔주고 오로지 이 캐릭터 맞춤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하체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장장을 차근차근 만들어주는데 바지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지만 상체부터는 약간 다르네요. 우선 소매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셔츠, 조끼, 자켓 순서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보이는 부분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클레이를 아무리 얇게 펴서 붙인다 한들 천보다 두껍기 때문에 만약 안 보이는 곳까지 옷을 만들어줄 경우 이런 식으로 떡대가 무슨 눈덩이 마냥 불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딴 캐릭터가 되니까 더더욱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끼랑 셔츠 앞부분에는 줄무늬랑 리버스 와이파이 마커가 있으니까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자켓을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이런 경우 재킷을 만들 때 한 파츠를 만들어서 붙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 나눠서 각각 붙여줍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캐릭터가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LCD 디스플레이가 메인보드랑 무조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결선이 등골을 타고 엉덩이 쪽으로 빠집니다. 즉 이 선이 빠져나갈 수 있게 옷을 한번 갈라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파츠를 나눌 경우 경계선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바르면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양쪽에 각진 어깨까지 만들어주면 기본적인 옷매무새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완성해야겠죠. 먼저 상어 이빨처럼 날카로운 손가락부터 자켓에 있는 카라와 거대한 나비 넥타이만 만들어주면 몸체 모델링은 끝입니다. 그럼 이대로 물 때문에 몸색이 지저분해진 옷 표면을 도색해야겠 하는데 그 전에 의자를 먼저 방송국에서 볼 법한 의자로 완성해주고 양복 부분은 깔끔하게 한번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도색한 게 어느 정도 마르면 옷에는 가는 선으로 된 줄무늬를 넣어줍니다. 참고로 소매 같은 경우는 단순 줄무늬가 아니라 팔이 접히는 부분에 주파수 같은 무늬의 패턴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러면 모델링 작업 자체는 끝이기는 한데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 부품이 생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TV 프레임을 직접 설계해서 3D 모델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캐릭터는 TV 테두리가 굉장히 얇은 편이지만 디스플레이 모듈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적당하고 테두리가 가장 얇은 걸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조건에 맞는 부품을 사용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이걸 3D 프린터로 뽑고 모든 면을 전부 검은색으로 도색해주면 테두리 준비 끝입니다. 우선 사이즈가 딱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대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바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깜빡하고 모델링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측대업 쪽에 여러 표정 파일들을 저장하는 SD카드 슬롯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표정을 추가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만 절개해서 SD카드 슬롯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TV 뒷부분도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모자를 만들면 되는데 이 작업을 한 이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여기 모자에 달린 안테나 장식인 줄 알았는데 신체 일부였더라고요. 이 사실은 얼마 전에 홍대에서 해지빈 호텔 콜라보를 한다길래 작품에 대한 영감 좀 받을 겸 갔다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프린팅 퀄리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이게 더듬이였구나. 이거 모자가 아니라 저 더듬이도 모자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 더듬이라고. 아 하긴 TV 안테나니까. 안테나요. 물론 만드는데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긴 하지만 아직 뱀한테 다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쨌건 간에 모자랑 튀어나와 있는 더듬이까지 마무리하고 아무래도 작품의 감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전원이 들어올 때 로딩 모션이 나온 것까지 넣어서 본체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이랑 기타 등등의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본체 뒤에 설치할 테이블입니다. 이건 아직 가공할 만한 게 없으니까 빠르게 도색하는 걸로 하고 번개 효과를 넣기 위해서 스트링 LED 4줄을 준비했습니다. 아크릴관에 미리 집어넣은 LED를 메인보드랑 연결해서 이렇게 로딩 시 충전이 되는 것처럼 번개 모션도 추가했습니다. 이후에 로딩이 끝나면 항시 빛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가할 LED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뒷배경용 TV를 여러 개 만들 생각이어서 먼저 3D 프린터로 여러 사이즈의 TV 틀을 준비하고 각각 스크린 사이즈에 맞춰서 아크릴판을 잘라 붙여줍니다.
근데 이러면 빈 화면이니까 이게 액자인지 TV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띄울 로고 몇 개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로고가 그려진 이 종이의 이름은 물 전사지로, 이렇게 물에 이 종이를 띄워놓으면 종이면은 떨어지고 인쇄된 필름 부분만 분리돼서 이렇게 로고 모양 그대로 스크린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화면에 로고를 다 붙여놓고 테두리 내부에 LED만 설치해놓고 일단 대기합니다. 아직은 설치할 부품들이 몇 개 남았거든요.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TV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델링을 같이 준비했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3D 프린터가 고장났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핫엔드라는 부품인데 이게 맛이 갔습니다. 부품은 보통 해외 주문으로 구매해야 해서 오래 걸리니 스피커 프레임은 인기응변으로 만들도록 하죠. 이건 시중에서 파는 명암통입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것 중에 정말로 우연히 스피커 크기에 딱 맞아서 스피커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고 도안을 만들어서 스피커를 끼워 넣을 부분을 표시해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스피커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위에 클레이를 덧붙여서 스피커를 꾸며주면 3D 프린터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스피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색을 할 건데 이런 생 플라스틱은 도색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페이스를 한번 뿌려준 다음에 그 위에 에어브러쉬로 한번 도색해주면 도색이 잘 먹습니다. 전체 도색이 한번 끝나면 포인트 부분만 따로 도색하고 스피커 부품이랑 같이 조립하면 스피커 완성입니다. 다음은 스피커를 연결할 차례인데 지금 보이는 부품은 블루투스 스피커 모듈입니다. 원래는 스피커 기능을 메인보드 자체에서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제 기술력 이슈로 같은 전원을 공유하되 별개의 기능이 작동하는 걸로 설계했습니다. 그럼 모든 장치들이 준비됐으니 하나씩 합치도록 하죠. 책상 위에 용산 전자상가 마냥 진열되어 있는 TV들을 설치하고 책상 양옆에는 번개를 설치해줍니다. 스피커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에 드러나는 전선들을 다 매몰시켜놓고 책상이랑 바닥이랑 완전히 한 몸으로 만든 뒤에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조립 과정이 다 끝나고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 TV는 뒷면판을 덮어서 마무리하고 LED는 열풍기로 각도 조절을 하면서 번개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남은 스피커까지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바닥만 정리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작품에 붙여주면 해시빈 호텔의 복스 완성입니다. Trust us. Trust us. Trust us. 오늘의 작품 해시빈 호텔의 복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한 달 동안 아티스트보다 개발자의 삶을 간접 체험해봤는데요. 그래도 그 덕분에 제가 만드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표정 변화 기능은 물론 생동감을 위해서 상시 번개 모드도 넣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도 가지고 있죠. 당연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영동에 음악을 듣는 건 물론이고 복스의 머리로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영상 사운드는 피규어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제 AI랑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소리가 이 피규어를 통해 나올 테니 그나마 얘랑 대화하는 느낌이 나겠죠. 내가 조만간 차원문과 관련된 디오라마를 만들 건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뭐 어쩌라고 네 맘대로 만들어. 아니 이런 스볼.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